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과거의 연준을 보시게 되면 네. 그때에도 2%에 대한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그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서도 네. 뭐 경제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긴축을 멈춰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사실 방향을 돌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라는 것이 꼭 달성이 되어야지만 연준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좀 변화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간입니다. 연말이 이제 시간이 째각째각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전망들은 2023년에 관한 것입니다. 새해 투자 아이디어 또 생각들 오늘도 정리해 보는데요. 요즘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기대보다는 뭐 우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긴축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요. 경기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 특별히 미국이 경착륙할까봐 우려들이 많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뭐 파월이나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착륙을 못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신데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아주 운이 좋으면은 침체를 피해갈 수도 정말로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침체가 오더라도 네. 조금 얕은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대부분은 사실은 물론 이제 전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2008년 위기 났을 때도 그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언론에 있지만 언론은 항상 자극적이거든요. 호들갑을 떨게 돼 있어서 100년 만에 침체다. 이거는 뭐 L자형으로 굉장히 길어진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렇고요. 근데 뭐 빨리 돌아서면 또 이게 뭐 나이키형이다 별별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어쨌든 침체가 꽤 좀 강하게 오고 기간도 길어질 걸로 보는데 기대와 함께 좀 빨리 그렇게까지 안 갈 걸로 보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제일 먼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가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거기서 촉발되는 하는데요. 거죠. 예. 네, 그랬을 때에 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저는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분해를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는 수요 요인, 뭐 돈도 많이 풀렸고 소비도 많이 하고 분명 이 요인도 있고 여기에 보통은 다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맞이를 했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 당시에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운송하는데 배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 해상 아니면 항공 운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외에도 뭐 화물 관련해가지고 기차나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쇼티지였었거든요. 소위 공급망 이슈가 크게 불거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망에 따른 그러니까 공급 이슈 문제도 분명히 네. 이번엔 컸던 것 같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부분들은 모두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제는 중국까지도 제로 코로나를 철폐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이제 내년에는 다 없어지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둘이 합쳐가지고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인플레이션에 있어가지고서 늘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붕어빵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옆집에서 뭐 호떡을 파는데 1,000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붕어빵을 파는 사람도 1,000원을 올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당연히 생긴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들을 외면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가격 인상이 다 올리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심리가 굉장히 위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침체를 얘기하고 또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 오히려 지금은 뭐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히려 이제는 차값을 깎는 경우가 나타나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차량 관련해서 딜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내려간다든지 신차 가격의 평균이 이제는 좀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심리가 굉장히 죽어간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년에 물가가 떨어질 거야.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거야라는 주장들은 꽤 합니다. 근데 그 논거 자체는 그 YOY로 보면 워낙 높았으니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그런데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공급망 이슈는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이전처럼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풀릴 것이고, 수요는 경기가 둔화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지갑들을 닫은 상태니까 수요 측 요인도 강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이제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그렇게 막 지금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6월 달 이후로 네. 그때가 헤드라인은 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기대가 연준에서 이제는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네. 하겠지만은 뭐 지금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은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는 효과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뭐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우린 아주 이런 완고함을 보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초장기 이제 기대 인플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5년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있는데 이 숫자가 뭐 2.4%, 2.5%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는 2.1에서 2.2%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잡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결국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인플레 정말 예봉을 확실히 꺾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라는 거는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연준의 그 물가의 목표치가 2%인데 좋아요. 세에 뭐 빨리 떨어진다. 뭐 헤드라인으로 보면 뭐 8에서 7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6%, 5% 좋아. 4%도 갈 수 있겠네. 근데 야, 2%까지 떨어질 수 있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그 2%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아까 그런 장기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연준을 보시게 되면 네. 그때에도 2%에 대한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그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서도 네. 뭐 경제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긴축을 멈춰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사실 방향을 돌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라는 것이 꼭 달성이 되어야지만 연준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좀 변화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과거 대비 한 단계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제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내년 내내 논쟁거리가 될 거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얘기하기는 이런 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이 과격했던 인플레이션에 앞서도 처음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어떤 요인들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들이 다 좀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의 일회성이 사라졌을 때에도 정말로 인플레이션의 강함이 기저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더욱 더 이제 인플레 목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근데 그건 가봐야 아는 일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2% 목표제로도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어 되어버리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그 고용이나 이제 그게 물가나 이제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공급망에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미국에서 계속 서비스 쪽에 그 임금, 그게 그 다음에 뭐 렌트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잘 안 꺾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쪽도 좀 꺾여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일단 네. 렌트비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렌트비를 선행하는 것이 결국은 집값의 네. 움직임이고 집값은 명백하게 상승률이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시차가 좀 존재하다 보니 우리가 그걸 CPI라는 형태, PC라는 물가라는 형태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내년 중순까지는 이거는 결국 피크아웃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얼마나 빨리 내려올 것이냐의 문제이다. 첫째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쪽의 물가의 경우 특히나 이제 임금이 기반해가지고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최근에 그 뭐 올해 나왔던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헤드라인 물가가 오른 이후에 네. 1년 있다가 가장 그 임금 관련된 것들은 피크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딴 데 물가 오르는 걸 보고 나 이걸로는 임금이 부족하니 올려주세요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연말에 임금 협상할 때도 일단 물가 상승률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사 간에 협상할 때. 네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그 CPI의 피크가 사실 6월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럼 1년 정도의 시차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한 여름 정도부터는 임금 쪽에서도 좀 가시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물가가 잡힌다라는 것이 보일 때에 본인들의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예.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4분기 정도에는 오히려 정책이 금리 인하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